안녕하세요. 루이몽 울산점 점장 이동섭입니다. 이 루이몽 TV는 견주님들께서 강아지를 분양받으시기 전에 강아지들에 대해, 특히 시바견에 대해 궁금하셨던 부분들과 걱정하고 계셨던 부분들에 대해 최대한 해소시켜 드리고자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바견에 대한 정보, 각종 키우는 방법, 궁금했던 점들 등등 각종 컨텐츠를 제작하여 견주님들께 한 발 더 다가가는 루이몽이 되겠습니다. 그럼 루이몽 TV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루이몽 울산점 점장 이동섭입니다. 루이몽 TV 오늘의 주제는 바로 내가 시바를 키워도 될까요? 입니다. 시바견의 인기가 날로 상승하고 있는 요즘 많은 분들이 시바견 분양을 고민하고 계신데요. 시바견을 분양받기 전에 대부분의 견주님들이 걱정하고 고민하고 또는 궁금해하는 주제들로 가져와 봤습니다. 자, 오늘은 내가 시바견을 키워도 될까요? 1편, 분리불안, 좁은 환경, 그리고 짖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시바를 키워도 될까요? 1편, 오늘은 3가지 주제에 대해서 다뤄볼 건데요. 첫 번째, 강아지를 키우는데 너무 시간이 부족해요. 저는 혼자서 일하는 시간이 너무 많고 밖에 나가는 시간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강아지가 집에 혼자 있을 시간이 너무 걱정이 돼요. 자, 분리불안 얘기죠. 자, 두 번째, 저희 집은 너무 작습니다. 원룸이에요. 꼭 원룸이 아니더라도 우리 집은 너무 아이가 생활하기에 좀 좁은 환경인 것 같아서 걱정이 돼요. 네, 이런 경우. 자, 세 번째, 강아지가 너무 짖어서 주변 이웃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걱정이에요. 혹은 뭐 짖음으로 인해서 남에게 피해가 될까봐 걱정이에요. 라는 부분, 이렇게 3가지를 주제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외에도 털갈이 문제라든지 강아지의 활동량, 그리고 뭐 산책, 그리고 기타 등등 유지비, 뭐 여러 부분들을 다 주제로 다뤄볼 건데요. 오늘은 이 3가지 주제만 다뤄보도록 할 거고요. 남은 주제들은 다음 영상에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하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강아지가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걱정돼요. 네, 분리불안이죠.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문의하시고 가장 많이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왜냐면 대부분 요즘은 일을 하거나 혹은 부부나 연인 관계가 키우시더라도 맞벌이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길게는 12시간 이상, 뭐 짧게는 최소 8시간이라도 강아지가 혼자 있는 시간이 많게 되는데요. 그 혼자 있는 시간을 걱정하게 되고 그동안 주인을 찾는 분리불안 행동들 때문에 나의 외로움으로 인해서 강아지를 키우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을 모든 견주님들이 가장 첫째로 걱정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다른 걱정보다도 이 걱정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나의 외로움 때문에 강아지를 키우는 게 아닌가, 나의 외로움으로 인해서 강아지가 외로워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을 걱정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저는 조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도 그런 걱정들은 돈적인 부분이나 재정적인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강아지를 진심으로 생각해서 걱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방향의 걱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 주제는 시바에 관한 거잖아요. 그럼 시바견은 혹시 분리불안과 혼자 있는 시간에 대해서 어떠한가를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오늘의 시바견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시바견은 분리불안에 대해서 좀 더 상당히 유리한 견종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제가 시바견을 실제로 3마리를 키우고 있어요. 첫째 아이는 지금 5살 정도 됐는데요. 보셨죠? 네. 별로 사람에게 엄청나게 큰 기대를 하지 않는 친구들이에요. 그렇다고 뭐 만지지 못하거나 나를 싫어하거나 하는 건 아니고요. 굉장히 독립적인 성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시바견을 5년 동안 키우면서 정말 많은 견주님들을 만났어요. 한 수백 명, 많게는 거의 1000명까지 만난 것 같은데요. 정말 자신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극소수의 견주님들만이 분리불안 때문에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의 99%의 견주님들은 거의 사실 정말 못 들어봤을 정도로 저희 아이가 분리불안이 너무 심해서 힘들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정말 적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극소수의 분들은 그런 분리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분리불안의 수준 또한 되게 레벨이 낮습니다. 그래서 일반 타 견종에 비해서
소형견들이 분리불안이 생겨서 짖음이 생기고 집안에 있는 것들을 망가뜨리고 막 너무 우울증에 시달리고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요. 시바견이 갖고 있는 분리불안의 레벨은 다른 부분들 산책이나 아니면 와서 조금 이뻐해 주거나 다른 부분들로 쉽게 해소가 가능한 낮은 레벨의 분리불안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대부분의 시바견들이 분리불안이 적은 이유가 뭐냐면요, 견종 특성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견종 특성 혹은 견종 백과사전이라는 이름으로 컨텐츠를 또 준비 중인데요, 거기서 시바견의 성격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정리하자면 시바견은 굉장히 독립적인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분리불안 측면에서 매우 유리한 반려동물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죠. 저는 원룸에 살고 있어요. 혹은 저희 집은 너무 좁아서 아이가 생활하기에 너무 답답할 것 같아요 라는 주제인데요, 이 주제도 첫 번째 분리불안과 같이 견주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기 전에요, 시바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시바견은 뭐 아시다시피 일본에서 키우고 있는 토종견이죠. 자, 일본에서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미니멀 라이프라고 하죠. 좀 더 좁은 집 환경 그리고 좀 더 작은 환경에서 사시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좀 더 작고 좁은 미니멀 라이프 환경인데요, 그런 환경 속에서 시바견도 굉장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이것 때문에 시바견은 좁은 환경에서 괜찮아요 라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니고요. 절대 아니고요. 좁은 환경에 대해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라고 먼저 도입 부분에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시바견은 좁은 환경에서 괜찮을지 안 괜찮을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시바견이 좋아하는 곳과 내 집 환경이 넓은 것과는 별개의 문제지만, 먼저 시바견의 성격에 대해서 시바견은 어떤 공간을 더 선호하는가를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시바견 자체는요, 먼저 말씀드리면은 굉장히 좁은 환경을 좋아합니다. 공간적으로도 좁은 곳에 들어가 있는 것도 좋아하고요, 약간 음침하고 으슥하고 약간 음산한 그런 곳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견주님들께 많이 물어보면은 왜 얘는 굳이 이러고 잘까? 굳이 너무 불편해 보이는데 막 몸을 막 배배 꼬고 막 배 뒤집어 까고 얼굴 막 이렇게 구겨서 넣고 막 이런 식으로 자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바견의 막 웃긴 영상들, 웃긴 사진들이나 밈 같은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유도 시바견이 좁은 공간에서 몸을 구겨 자는 것을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 이유는 시바견 자체가 조금 더 좁은 공간과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그 환경에서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아이들도 나가서 뛰어놀고 넓은 환경에서 뛰어노는 것을 좋아하지만 그것은 나가서 생기는 일이고요, 집 안에서 아이들이 쉬거나 나와 같이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는 공간이 넓거나 안 넓거나는 큰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시바견의 분리불안 부분 중에서 제가 제일 많이 강조했던 게 시바견의 독립적인 성향인데요, 시바견은 독립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집에 왔을 때 물론 반겨주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걸 훨씬 좋아해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공간에 가서 가만히 있거나 본인 케이지에 들어가서 가만히 쉬고 있는 경우가 거의 대반이기 때문에 집안이 넓고 안 넓고는 사실 저는 정말 관계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아이가 활동량이 너무 많이 넘쳐서 막 맨날 뛰어다녀야 되고 에너지를 소비해야 되는 견종들도 있습니다. 그런 견종들의 경우에는 적어도 마당이라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시바견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저는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있으면 좋겠죠. 모든 견주님들이 다 생각을 하고 계세요. 마당 딸린 집에서 정말 넓은 공간에서 우리 아이들이 뛰어놀고 마음대로 활기차게 놀 수 있고 그런 행복한 공간을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그 누구나 다 원하고 생각하십니다. 집이 공간이 넓은 거는 시바견에게는 큰 문제가 없다. 다른 강아지가 아니라 시바견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나가서 뛰어놀고 뭐 나가서 산책을 하면서 좋아하고 활력을 소모를 하고 하기 때문에 집 안에서 막 뛰어놀거나 하는 견종 특성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세 번째, 나는 시바견을 키워도 될까요? 세 번째 주제는요, 짖음에 관한 얘기입니다.
꼭 이웃이 아니더라도 짖음으로 인해서 주변에게 피해가 갈 거를 우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강아지를 키워본 경험이 있는 분들도 내 강아지가 너무 짖었던 경험으로 인해 트라우마가 있으신 분들도 있고요. 키우지 않으시더라도 주변에 있는 강아지들의 소음으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보거나 내 강아지가 저렇게 짖으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은 시바견은 짖음이 굉장히 적은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짖음이 너무 없어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나 어디 가서 뒤져보셔도 시바견의 짖음이라고 검색만 해보셔도 시바견의 짖음이 상당히 적다는 것은 많은 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설명드렸던 분리불안과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 부분인데요. 시바견 같은 경우는 다른 거에 그렇게 관심이 크게 많은 아이들이 아니에요. 무언가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초인종을 누르거나 밖에서 돌아다니는 소리가 들리거나 다른 강아지가 짖거나 그런 다양한 이벤트가 생겼을 때 그거에 대해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그거에 대해 호응하고 반응하는 게 짖음으로 나타나는 건데요. 시바견들은 그런 큰 이벤트들에 대해서 다른 견종보다 반응이 굉장히 덜합니다. 좀 무관심한 편이에요. 다른 곳에서 강아지가 짖는 소리가 들리면은 그냥 허공 바라보면서 개가 짖네, 그냥 약간 이 정도의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옆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별로 그닥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저기 앞에 문이 열리거나 하면은 이렇게 귀 쫑긋하고 아무 반응이 없어요. 되게 편해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다른 거에 대한 관심이 적기 때문에 짖음이 상당히 적습니다. 제가 견주님들께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있어요. 시바견은 집을 못 지킨다 라는 말을 합니다. 도둑이 와도 반기고 도둑이 와도 짖지를 않으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물론 당연히 집은 지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로 과장할 정도로 시바견은 짖음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내가 강아지가 짖는 것 때문에 강아지를 키우기가 어렵다고 느끼셨던 분들은 저는 시바견을 굉장히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오늘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 세 가지 주제를 다 말씀드려 보니까 너무 시바견에 적합한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내가 시바견에 대해서 강력 추천을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시바견을 키우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요. 사실 분리불안과 좁은 공간 그리고 짖음 측면은 사실 시바견에게 가장 유리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물론 시바견들이 단점도 있기 때문에 향후에 나올 털갈이, 그 다음에 활동량, 키우는 유지비 등등을 통해서 단점도 알아보도록 하고요. 내가 감당이 가능한 부분과 감당이 불가능한 부분을 구분을 하셔서 알맞은 견종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털갈이와 활동량, 산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